자, 2차 방정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공부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 아까 떠들었던 얘기 그런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중3 과정에서는 일단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서 아까 말했던 근의 공식까지 쭉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오늘 이 수업을 끊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개념 사이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좀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쭉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컨셉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던 시절이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자, ax 플러스 b는 0 해놓고 저 옆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인 a는 0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써있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1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기본 형태였는데요.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생겨먹냐면 ax가 아니라 ax 제곱이 막 제곱으로 되고요. 이렇게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다 보니까 상수항 때문에 c라는 문자가 새롭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방정식은 기본 형태가 항상 어땠냐면 정리됐을 때 는 0꼴로 정리돼야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형태는 좌변에 있는 식이 x 문자, 특정 문자에 관한 2차식의 구조이면서 는 0꼴로 정리가 되면 그 녀석은 2차 방정식이야. 자, 알겠어요? 그랬을 때 똑같다. 아까 1차 방정식일 때 1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됐었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도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B랑 C도 개수인데 B, C는 언급이 없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B하고 C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야. 자, 말로만 이해할게요. B가 0이 되면 BX라는 1차항이 날아간다. 하지만 2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좌변이 2차식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방정식이야. B하고 C가 전체가 0이어도 이렇게 다 날아가. 그렇다 하더라도 좌변에 있는 식이 2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B하고 C는 따로 언급이 없어요. 알겠지?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보통 개념 문제가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 몇 가지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수 많이 하는 것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얘는 식 자체가 x 문제에 관한 2차식이죠. 근데 문제가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왜? 는 0이라고 정리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괄호를 한번 풀어헤쳐 볼게요. 아이고 잘못 썼다. 여기 3이다. 자, 괄호를 풀어헤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아이고 이것도 잘못 썼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차수가 높은 3차항이 존재하네. 근데 눈의 가시였지만 괄호를 풀어헤쳐서 전개했더니 x 세제곱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요? 날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x 제곱만 남아있기 때문에 좌변에 2차항이 있나 없나?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돼.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비교 한번 해보자고. 자, 요거 하나 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0이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2차항이 존재하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아까 2차항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식에서 차수를 언급하는 건 무조건 차수가 제일 높은 애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 그럼 얘는 3차항이 존재하죠.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3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좌변에 있는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느꼈다. x의 제곱 2차항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차항이 무조건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돼. 3차, 4차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좀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인데 x의 제곱 x분의 1 플러스 2는 0. 자,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x분의 1만 손으로 딱 가려버리면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만 써있으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아. 근데 초점이 뭐냐면 분모에 웬 미기수가 있네.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자, 이건 약간 개념적인 건데 미지수가요, 여러분.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미지수가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생각해봐라.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건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공통적인 표현의 특징이 뭐죠? 차라는 차수를 언급하고 있거든. 근데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차수를 언급하지 않아. 개념적인 거니까 그냥 저거만 다. 그러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나중에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리식이라고 그래요. 이 유리는 유리수의 유리랑 같은 뜻이에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나중에 노트 필기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은 기본적으로 차수를 언급하지 않고 따라서 몇 차 방정식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따로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리식이라는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자, 근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 어쨌든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2차 방정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알겠지? 자, 이런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가 메인 메뉴. 선생님이 아까 그 부정방정식이랑 맨 이상한 얘기 떠들면서 좀 흔들어 볼래? 유빈아 본이잖아. 그래. 그냥 냅두자. 왜 밥을 생각해?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 아, 미안하잖아 괜히. 누가 보면 숙제 한 수천 문제 내준 줄 알고 진짜. 미안해. 열심히 하지. 아, 괜찮아, 영상이 있으니까. 아, 잘 보세요. 자, 일단 말뜻을 좀 이해하자. 2차 방정식이 풀이를 한대. 풀이를 한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 뭐를 해야 돼? 해를 찾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근데 푸는데 어떤 도구를 이용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흐름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 2차 방정식. 그럼 니네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하겠다. 자, 근데 인수분해 해봤죠? 그쵸? 자, 그럼 느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저 단원에서 왜 인수분해를 공부했을까?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함인 거야. 자, 요런 게 흐름인 거야, 얘들아. 니네가 그전 단원을 공부했던 내용이 그 다음 단원 거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목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숫자 개념이 좀 되어 있다. 잘 볼래. 자, 두 숫자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건 압니다.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를 곱해서 0이 됐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A랑 B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결과값이 뭐가 돼? 0이 되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근데 생각해봐. A가 0이어야 되냐? 아니죠. B가 0이어도 되죠. 근데 심지어 A랑 B랑 둘 다 0이어도 답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럼 이 식에는 세 가지 뜻이 좀 숨어 있어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답이 0이야. 맞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는 0이어도 답이 전체가 0이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A랑 B랑 둘 다 0이어도 전체적인 답이 0이야. 맞지? 맞지? 근데 미리 조금 이따가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할 건데 2차 방정식 답을 쓸 때 독특한 표기 방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좀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쓰죠.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봐. 수학적인 의미에서 여기 내가 쓴 게 이게 국어적인 기호는 컴마죠. 이거 컴마. 컴마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컴마라는 기호는 수학에서는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럼 국어적인 의미는 뭐가 되겠니? 옛날 노래 가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대 그리고 난 너무 옛날 시대다. 그럼 너와 나잖아. 그리고 말 그대로. 그쵸? 그런 거잖아. 그러면 너 다음 내가 쭉쭉쭉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별도로 따로 놀면 안 되는 거고 연이어서 나오는 관계를 그리고라고 엔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면 조금 이따가 풀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답을 냈더니 A가 0이라는 답과 B가 0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답을 쓸 때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되냐면 A가 0이라는 답과 B가 0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뭔가 첨가하는 기호를 써줘야 되는데 또는이라는 것들을 써줘야 돼. 영어로는 5월이죠 5월 그치? 그래서 답 쓸 때 또는 5월이라는 기호를 써서 부를 때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답을 이렇게 똑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잘 봐라. 애들이 처음 공부할 때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써요. 답은 적절하게 계산을 했어. 근데 가운데다가 또는이 아니라 컴마를 찍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왜? 저 그 책 그거 다 끝냈는데 핸드폰 가져가서 영어 수준 밀린 걸 다 했다고? 예 진짜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다 했어요. 네 그럼 영어 숙제. 자 하자. 또는이라고 쓰지 않고 컴마로 쓰면 내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컴마는 그리고의 뜻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내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잘 봐라. 이 녀석을 답을 풀었더니 답을 이렇게 표시하면 해석이 이렇게 돼. A가 0이고요. B까지 0이어야지만 전체적인 답이 0이 나와요. 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게 뭐가 잘못됐죠? 내가 지금 말한 건 A랑 B랑 같이 0일 때만 답이 0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뭐가 잘못됐어? 굳이 두 개가 다 0일 필요는 없지. 위에 써놨잖아. A만 0이어도 된다. B만 0이어도 답이 0이라며. 그럼 얘가 말한 건 뭐가 잘못됐어? 둘 다 0일 필요는 없는데 둘 다 0이어야만 돼? 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니 무슨 말하는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 친구가 말한 거를 정확하게 바로 집으려면 답은 파란색 글씨로 쓴 세 가지 답을 써줘야 돼. 왜? 경우의 수가 얘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친구가 잘못 표현한 건 이 표현이야, 이 표현. 세 번째 써있는 거 있죠. 이거 컴마 찍혀있는 and라고 써있는 거. 이 표현. A도 0이면서 B도 0입니다. 근데 사실 답이 요 케이스도 되고 요 케이스도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파란색 글씨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써는 또는이라는 기호예요. 자 그럼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굳이 둘 다 0일 필요는 없어. 하나만 0이어도 돼. 근데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어라는 의미를 한 기호로 함축한 의미예요. 수학적인 의미라서 좀 알아야 되는 거다. 알겠죠? 이게 사실 국어잖아, 국어. 영어면서 국어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어 라는 기호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컴마를 찍으면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것 빼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하나만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절대로 컴마 쓰면 안 돼요. 서술형 같은 거 하는, 물론 우리 학교가 여기가 서술형이 많이 없기는 한데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이번 숙제 해올 때 컴마 절대로 쓰지 말고 또는이랑 5월이라는 기호를 꼭 쓰십시다. 알겠죠? 자,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답을 풀겠다고 했는데 저걸 써준 이유가 있어. 자,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인수분해는 할 줄 압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자. 인수분해 한다 했지? 그럼 생각을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 인수분해 하시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1일 공식 되는 거 알겠나요? 2, 5 쓰면은 더하면은 7 되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 니네가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처음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는 0을 그대로 살려. 그러면 저기 있는 A 곱하기 B 의미랑 걸 비교해봐.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A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을 B라고 생각하면 곱하기로 엮여있죠. 그게 는 0일 때의 A값, B값을 찾으세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A는 곧 X 플러스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A 또는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일 때야 라고 답을 쓰라고 했죠. 그럼 풀이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A의 의미를 갖는 X 플러스 2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일 때, 자 B가 얼마였어? X 플러스 5였지? X 플러스 5가 0일 때를 풀면 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A가 0일 때 B가 0일 때를 따로 계산을 해요. 잘 봐. 근데 이건 무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이죠? 풀 수 있잖아.
x는 얼마예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 얘들 1차 방정식이죠. x는 얼마죠? 마이너스 5. 그래서 최종 답은 뭐라고 썼냐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5라고 써주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풀어보니까 느꼈네요. 1차 방정식 풀이가 필요하네. 이래서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공부한 거예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게 되면 1차 방정식 풀이를 2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진 않지. 1차 방정식.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인수분해 개념을 써가지고 해를 찾는 거에 대한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빠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풀어보래. 그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1 쓰고 어떻게 해야 되지? 3, 2, 마이너스 하면 되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맞죠? 그럼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이번에 3,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 맞나? 이해됐나? 그 다음에 원래 방정식이었잖아. 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냥 헷갈리는 거 한번 써줄까? 자, 이렇게 바뀌고. 자, 이해됐니? 그럼 똑같아. 앞에 있는 게 A라는 식이고 뒤에 있는 게 B라는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이 녀석이 0 될 때, 이 녀석이 0 될 때의 x값, 이 녀석이 0 될 때의 x값을 따로따로 계산했지? 자, 그럼 암산할 수 있을까요? 얘가 0이 되기 위한 x값 어떻게 하면 되겠냐? 3분의 2죠? 암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는 3분의 2 또는 꼭 쓰고 이 녀석을 0 만드는 x값은 3이지. 그래서 x는 3이라고 쓰면 답입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 풀 수 있네. 내가 이래서 인수분해 공부했구나 앞에서 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이거다.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1차 방정식은 해를 구했으면 이거 1차 방정식이잖아. 해가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나왔죠. 얘도 하나 나왔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1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면 하나밖에 없어. 근데 2차고 차수가 올라갔더니 해가 몇 개야? 2개지. 이랬더니 차수가 올라갔더니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거네. 근데 무조건 2개가 아니라 최대 2개가 존재하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건 2개가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요. 자, 우리 경우에서 공부했다.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답을 내는 걸 얘기했는데 생각? 모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까요?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안 그럴 때도 있지 않겠니? 그렇지? 그럼 니네가 두 번째 단원,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했던 식들은 단원 제목이 인수분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될 수 있는 식들만 나온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풀까를 무슨 개념으로 이제 푸냐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자, 지금 3번 흐름이 딱 나왔습니다. 아까 내가 목 아프게 떠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볼래?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고 수학자들이 툴을 만들어줬어. 과학자한테 배포해줬어. 근데 과학자가 야, 수학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생겼어. 이거 해결해줘. 라고 수학자한테 또 도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거야.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수학은 필요 없는 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럼 이것도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그럼 왜 만들었어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에는 이 방식을 쓰라고 또 만들어낸 거야. 근데 뭐가 고픈데?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푼다라고 써놨죠. 자, 흐름을 이해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풀어요? 제곱근의 개념을 써서 답을 내보겠대. 자, 근데 이것도 정리를 좀 해줄게. 잘 봐라.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일단 이 방식은 언제 한다고 내가 얘기했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세요. 그럼 제곱근 떠들었으니까 제곱근이 우리가 뭐 공부했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공부했냐?
제곱근의 기호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x의 제곱이 a라고 했을 때 x는 a의 뭐야? 제곱근이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정리했던 건 우리 다 알아.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앉자. 제곱근 단원에서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수업했을 때 첫 시간 개념 노트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제곱근 했을 때 루트가 떠오르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걸 해주길 바라는 거야. 문제 못 풀어도 돼. 알았어? 문제는 나중에 문제집 드립다 풀면 돼요. 근데 개념적인 건 놓치면 한도 끝도 없이 못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곱근은 방정식의 근이하라고 얘기했어. 노트 찾아보면 있어. 오케이? 꼭 기억해내야 돼. 제곱근은 방정식의 근이하라는 걸 지금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얘들아 아직 우리가 방정식을 더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방금 얘기했었던 사실을 니네들한테 표현해 줄 수 없어. 나중에 진도 나가다 보면 내가 확인시켜 줄게 라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할 거야. 잘 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이죠. 해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어떻게 공부했지? 제곱근이란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해서 풀래. 인수분해 될까요? 되죠? 그러면 잘 봐. 이 녀석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통하게 되면은 좌변에 있는 식이 x-2 x 더하기 2는 0이라고 좌변이 인수분해 되지. 합차잖아. 그러면 똑같아. 얘가 a고 얘가 b야. 두 개가 각각 0을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뭐예요? 이 녀석을 0 만드는 x값은 2죠. 이 녀석을 0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답이야. 그게 앞에 네모 2번 내용이죠. 근데 제곱근의 개념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4를 넘길까? 그럼 x의 제곱은 4가 된다? 그럼 이거 무슨 모양이야? 제곱근 모양이지? x는 4의 뭐예요? 제곱근이죠. 따라서 x는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비교해봐. 위에 줄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다? 인수분해에서. 아랫줄에 있는 건 제곱근의 개념을 써서 풀었다? 답이 어때? 똑같지? 아래 입장에서 뿔마이는 무슨 뜻이야? 제곱근이잖아. 위에서 구한 2 또는 마이너스 1은 뭐야? 방정식의 해잖아. 2차 방정식의 해잖아. 똑같다라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한 거야. 제곱근은 루트가 아니야. 방정식의 근이야 라는 걸 이제는 니네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자, 확인할 수 있겠나? 이해됐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제곱근하면 루트가 떠오르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우리 제곱근이라는 근호가 왜 탄생했었어요? 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곱근을 표현하지 못하는 숫자들이 일부 있었지.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새롭게 표현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에서의 루트는 보조수단이지 주된 개념이 아니었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곱근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루트가 아니라 방정식의 근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확인했습니다. 다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좀만 정신 차리고. 유빈이 언제까지 살려나? 유빈아! 유빈아! 아니라 됐어. 수업 끊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확인했다. 너무 중요한 얘기 했다. 그러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숫자 개념 잠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요, 제곱근의 구조를 풀고 싶은데 x의 제곱이 아까 넘겨서 x의 제곱은 4라고 써놨지? 근데 그거를 좀 일반화해서 q라고 한번 써볼게. 숫자예요, 물론. 그럼 생각. x는 q의 제곱근이니? 모양상 맞죠? 그럼 생각.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뭔가 함정이 있죠? 뭐가 잘못됐지? q가? 음수일 때는 안 되죠. 왜? 음수는 제곱근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념 문제로 나와. 이것의 x값은 q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정확하게 뭐를 따져야 돼? 제곱근은 양수일 때만 존재한다고. 음수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리해서 q가 양수면 그리고 q가 음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q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제곱근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자신있게 쓰면 돼. 근데 q가 0보다 작으면 음수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x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인 제곱근의 형태를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약간만 좀 첨가를 할 겁니다. 보아라. 지금 말한 게 결국에는 손바닥을 제곱했더니 q가 되면 손바닥은 q의 제곱근이라는 거지. 맞니? 근데 저 손바닥 자리에 x가 아니라 x 플러스 p라는 웬 숫자가 하나 껴들어갔어. 그리고 그 녀석을 제곱했더니 q가 됐대. 물론 여기에서의 q는 양수일 때. 저거랑 비교해봐. 똑같은 의미를 가져. 가져봐. 똑같은 의미를 가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바닥을 제곱했더니 q가 된 거잖아. 양수는 제곱근 존재해요. 그랬을 때 손바닥은 q에 똑같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제곱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거랑 구조가 똑같은 거야. 단 손바닥 자리에 x 플러스 p가 됐을 뿐이란 말이야. 자, 이거를 해석해 줄게요. 방금 이 식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p는 양수 q의 제곱근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제곱근 표현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단 말이죠. q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쓰면 되잖아. 루트 씌우고 뿔만 붙이면 된다면서. 근데 잘 들어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제곱근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찾고 싶은 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지 x 찾는 거잖아요. 따라서 x를 찾게 되면 p를 넘기면 돼.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하면 돼. 문자가 들어가서 헷갈려 보이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 왜? 니네 문제 푸는 건 숫자지 문자가 잘 안 나오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괄호 안에 있는 손바닥이 누구의 제곱근이다? q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그 녀석을 제곱근의 형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순서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적용해보자. 내가 지금 이거 왜 설명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방식으로 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해보자. 잘 봐. 아, 내가 여기 순서를 잘못 얘기했구나. 아까 이거 하고 얘기하자. 자, 미안해. 원래 3번 내용이 딴 게 있는데 내가 딴 걸 얘기해버렸네. 자, 상관은 없어. 자, 이거 설명하고 얘기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좀 얘기해보자. 자, 뭐냐면 x의 제곱 좌변 보세요. 인수분해 되니? 이게 판단이 빨리 돼요. 이거는 돼. 9, 1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돼.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왜? 영어? 네. 가져가세요. 얘는 안 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풀어라. 이건 자, 해보자. 지금 계산하는 거 이제 연습할 거야. 잘 들어. 이거 연습 좀 해야 돼. 가정아, 잘 보자. 팔꿈치 내리고 잘 보세요. 허리 쭉 펴고 밟아. 자, 자 보세요. 괜찮니 핸드폰? 그래. 잘 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근의 표현을 쓰려면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주어진 식을 이 모양이 되도록 식을 바꿔야 돼.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들려? 잘 들어? 얘가 좌변에 있는 식만 보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나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을 니네가 강제로 조작해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 때 니네가 공부한 거 잘 들어라.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죠? 상수항 B가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 이거였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내가 9라고 써놨는데 이 9가 완호고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얼마냐? 이건 절반이면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죠. 16이죠. 16. 그 16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 무조건 바뀌어.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왜 썼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주어져 있던 식은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야.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 녀석은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알겠니?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숫자를 니네가 강제로 조작하는데 그 개념이 뭐야? 그 개념이 뭐야? 이게 상수항이 1차항에서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녀석을 계산해서 주황색 글자 16을 집어넣었어요. 생각. 16은 원래 없었죠? 기존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하고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면 다른 식이 돼버리지.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원식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빼. 왜? 원식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심은 어디만 갔냐면요. x제곱부터 16까지만 관심을 갖자. 왜?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이거.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할 수 있지. 가능하지?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자,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어요. 바꾸기. 좀 약간 억지성이 있지만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럼 남아있는 뭐가 있죠? 마이너스 16하고 9가 있죠? 걔는 어떻게 하냐면 계산해서 우변으로 넘겨요. 그럼 얼마죠? 7이지.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7이 됐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제곱근 찾는 게 아니라 x 찾는 거라니까. 그럼 똑같이 분석해보자. 손바닥의 제곱이 7이면 손바닥은 누구의 제곱근이야? 7의 제곱근이야. 따라서 쓰게 되면 x-4가 7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찾고 싶은 건 제곱근이 아니라 x라 그랬지. 그래서 x를 찾게 되면 4를 넘기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자, 이해됐니? 인수분해가 안 될 땐 다음과 같이 식을 조작해서 푸는데 중요한 핵심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개념을 써가지고 니네가 없던 숫자를 강제로 써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부분만 완전 제곱식으로 체인지가 되거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제곱근의 개념을 써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어. 자, 연습 몇 번만 더 해보자. 자, 원래 중근을 설명하고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고 때 신경 써가지고 제가 보다가 놓쳐버렸죠. 자, 봐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방금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테크닉을 쓰라고 했는데 무슨 개념 썼다고 했어요? 인수분해 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개념이었단 말이야. 얘도 해볼 건데 똑같아. 잘 봐. 만약에 여러분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K를 찾아라 라고 나왔으면 니네 어떻게 풀었어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였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부터 체크했다. 1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했어? 이런 거를 대답해야 되더라. 묶었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했니? 3 없다고 생각하고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공식을 적용했었잖아. 자, 상수항 3분의 k야. 그럼 얘가 1차의 개수 2의 절반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풀었잖아. 그래서 k가 뭡니다라고 풀었다고. 야, 이거랑 비슷해. 문제로 돌아올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얘는 1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개념을 대입했어. 얘는 1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 묶어. 근데 묶는데 잘 봐라. 내가 아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변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식을 다 바꾼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변형했잖아.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도 3으로 묶는데 원래는 우리가 아까 예제로 들어줬던 K값 찾는 문제는 상수항까지 다 묶는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응? 그래. 이구나.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상수항 냅두고 바꿨지. 상수항 냅.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냅두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산을 많이 해보시면 상수항까지 최고차의 개수를 묶는 건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팁 상수항 빼놓고 직전까지 묶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왜 알아놔야 돼 이거는?
그 상수항 직전까지만 3을 묶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냅둬.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숫자를 아까 말한 그 개념을 대입해서 또 쓰는 거야. 자, 보세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 x라는 1차항 뒤에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지. 2의 절반의 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뭐를 써? 1을 강제로 써. 아까 내가 16을 강제로 쓴 것처럼 강제로 써. 이유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근데 원래 없었던 1이기 때문에 다시 뭐를 합니까? 네. 그래야 원식과 똑같아지거든. 자, 그러면 현재까지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지. 자,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에 노란색 가로친 것만 바꿔볼래?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 가로친 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바뀌죠. 인수분해 됐죠? 잘 잤니 이들아? 한 3번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는데. 집에서 영상 보고 잘 써와. 알았지? 많이 깨웠어 사실. 증인도 있어. 영상도 녹화돼 있어. 정찰이가 잘 봐. 중간부터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거. 잘 듣고 봐. 알았지? 집에서 잘 정리해와 유빈아. 네. 이거 미동도 없더라고. 너무 피곤해. 자, 합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대괄호 친 거 바뀐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럼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된 거지. 연습해야 돼 이거 바꾸는 거. 근데 저기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뒤에 딸거지 숫자들을 계산해서 넘겼죠 500은. 그럼 얘도 필요 없는 숫자를 넘겨야 돼. 이거 넘겨야 돼. 근데 넘기는 게 뭐 빼고 넘기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 거 빼고 나머지 다 넘긴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었잖아. 완전 제곱식 바꿀 때 관여하지 않았던 숫자는 다 계산해서 우변으로 넘겼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해야 된다. 잘 봐라. 근데 얘는 넘겼다 치자. 근데 이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이너스를 넘기면 되냐? 아니지. 얘는 3에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3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먼저 분배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떨거지 숫자가 얘랑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어요? 이건 그냥 단순 식계산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넘겨버리면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죠. 자, 그럼 봐라. 왼쪽 거랑 비교하면서 봐.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얘는 괄호 앞에 숫자가 1인데 얘는 1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도 넘겨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 자, 그럼 봐. 손바닥의 제곱이 3분의 4. 제곱근 모양인 거 맞냐? 맞지. 그러면 바로 쓸게. x 플러스 2는 3분의 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라고 쓰면 돼. 자, 이해됐냐? 근데 내가 찾는 건 x 찾는 거잖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자 1을 넘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라고 쓰면 돼. 자,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문제죠? 이거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지. 유리화 안 하면 틀린 거야 얘들아. 자, 이거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잖아. 바로 바꿀게.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분자 분모에 뭐 곱해요? 루트 3 곱하는 거잖아. 자, 루트 3 곱해. 그래도 진짜 답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써야지 진짜 답이야. 자, 풀어보니까 뭐뭐 나와? 인수분해 나오지, 곱셈 공식도 나오지, 제곱근의 개념도 나오지. 왜 니네가 2차 방정식 전에 공부했는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야 되는 거야. 앞단은 안 돼 있으면 못해 여기. 못해.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근데 잘 봐라. 내가 지금 설명한 방식이 사실은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비교만 좀 해보자. 틀리 같이 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집에서 할 때.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뭐를 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었는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원래 계산 방식이 두 가지인데 책에는 얘만 나와 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이걸 설명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내가 인수분해 때 옛날에 했던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냐? 대답 좀 해보자. 말. 내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노트에 써 있을 겁니다. 기억나냐? 뭐 때문에 중요하다 했어? 2차 방정식 때도 나오고 2차 함수 때도 나온다 했어요. 지금 2차 방정식 때 나온다는 거 지금 설명했죠? 써먹었잖아. 계속 써먹었잖아. 나중에 2차 함수 할 때 또 나와. 근데 그때는 비슷한 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계수로 묶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공부하는데 2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최고차항계수로 나눠도 돼요라고 원래 두 가지 풀이가 나와 있어. 근데 굳이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책에는 이 방식만 나와 있기는 해. 하지만 묶는 것 자체가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해보면 알아요. 3으로 묶고 자 3으로 나눴다?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0 이렇게 되지. 똑같은 문제 또 풀 거야. 자 그럼 이러면 뭐가 좋은지 알겠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로 강제로 정리가 됐어. 묶어서 정리될 수도 있고 나눠버려서 정리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풀어줬던 제곱근을 이용한 예제랑 똑같은 풀이가 가능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 숫자를 강제로 집어넣었죠. 뭐를 집어넣었어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집어넣었어요. 얼마죠? 1이지. 그래서 1을 더하고 빼. 자, 그런 다음에 는 0이라고 계산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돼?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돼. 자, 기본 공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남은 숫자는 떨거지들은 어떻게 한다? 우변으로 더하면. 더하면은 3분의 4지? 이렇게 되지? 봐라. 아까 식하고 똑같죠? 똑같이 나와. 묶어도 돼, 그래서. 그리고 묶는 걸 설명을 먼저 해준 이유는 2차 함수 풀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근데 앞으로 설명할 때는 선생님은 책에 나온 대로 아무래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노트에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나중에 내가 2차 함수 할 때 또 얘기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풀 때는 나누는 방식을 택해서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답은 똑같이 나와. 자, 알겠나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방금 선생님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나눠버리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럼 2로 나눠볼래?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3은 0 바로 했습니다. 최고차항에서 얼마가 됐어요? 당연히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숫자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에 뭐를 넣는다? 반의 제곱 1이죠. 똑같이 그래서 1을 더했다가 빼. 자, 세 번째 풀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완전 제곱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얘도 기본 공식이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이해됐니? 그러면 떨거지 숫자는 어떻게 한다? 넘겨. 그럼 2분의 5가 되죠? 그쵸? 그럼 또 얘기 나온다. 손바닥의 제곱이 2분의 5.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은? 2분의 5의 제곱. 그래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x 찾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인데 유리화해야 되겠죠? 루트 2분의 루트 5 아니겠어요? 분자분모에 뭐 곱해요?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되잖아. 감산하자. 얼마가 될까? 2분의 루트 10 되겠지? 자, 감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선생님 빼먹은 이제 좀 얘기할게. 자, 잠깐 사과를 좀 하고요. 자, 그냥 필기할 때는 노트 정리하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순서를 거꾸로 잘못 썼는데 원래 3번 지금 쓴 게 4번 내용이야. 3번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기억이 나면 이게 뒤로 넘겨서 좀 순서대로 필기를 좀 하시고 쓰다 보니 까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써. 알았죠? 자, 원래 개념상 3번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중근이에요.
중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중근은 근이 겹친다라는 뜻입니다. 근이 중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근이 중복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해를 찾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2개까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아닐 때가 요 케이스인데 한번 써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풀어보자.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전 내용이에요. 이전 내용이에요. 따라서 인수분해 되는 것만 알고 있어 우리 지금. 인수분해 되니 좌변?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이라고 인수분해 되지 좌변. 자, 해차능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잘 봐라. x-1의 제곱은 0이라는 건 x-1을 사실 몇 번 곱한 거냐면 2번 곱한 거거든. 그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아까 설명해 준 거에 따르면. 그럼 얘가 0일 때 X값은 얼마예요? 1이지. 이 녀석이 0일 때 X값도 1이지. 맞니? 이해됐니? 그러면 답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내가 가운데다가 또는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푼 거랑 다른 건 X값이 겹친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근이 중복된다라는 얘기를 쓴 거야. 그럼 이때는 답을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정확하게 x는 1이라고만 딱 한 번만 써요. 근데 이렇게만 쓰고 멈추면 틀린 답이고 반드시 옆에다가 얘는 중복되는 근이야 라는 표현을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틀린다. 알았죠? 안 쓰면 틀려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중근이라고 공부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똑같아. 인수분해로만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 지금. 최면을 걸려 잠깐만. 그러면 좌변 인수분해 되나? 돼. 인수분해의 기초는 공통인수를 묶는 거였다 얘들아. 몇 번씩 얘기하고 있죠. 3으로 묶이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인 거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이해됐니? 그럼 잘 봐. 얘도 굳이 쓰면 3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인 거 아니야? 그럼 괄호 안을 0 맞는 숫자 마찬가지로 찾는 거야. 숫자가 있든지 말든지 3은 0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눈엣거리고 얘랑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쓸 때 똑같아.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라고 안 쓰겠다고. 겹칠 때에는 x는 마이너스를 쓰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 중근이라고 표기를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두 가지 예제를 써줬는데 그러면 중근이 발생하는데 어떤 케이스일 때 발생하냐면 좌변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에는 중근이 무조건 생겨. 인수분해 되는 건 기본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는 중근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줄게요. 으로 인수분해 될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무슨 분을 가져? 중분을 갖는다. 자, 그럼 이게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간단한 거. 봐봐. 앞에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할 때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자, 따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2k는 0. 이 2차 방정식이거든. 일단 중근을 갖기 위한 k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다 봤어요. 좀 정리해주지. 중근은 언제 생겨? 좌변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자, 그럼 무슨 개념 써야 되니? 인수분해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방정식이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는 데. 자, 정리 끝. 그럼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고 싶대요. 그럼 인수분해 단어에서 공부했었던 그 녀석을 또 쓰는 거야. 5-2k 상수항이 반드시 누구랑 나타나야 돼?
1차 항의 개수 2의 절반의 제곱과 같은 경우 완전 제곱식이에요. 맞아? 이해됐어요? 자, 지금 풀이 과정 자체가 는 0이니까 방정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풀이의 아이디어는 철저하게 언제 공부한 거야?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 또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1이야. 자, 그럼 2K는 4니까 K는 2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결론. 완전 제곱식으로 자변의 인수분해가 딱 됐다. 무조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원래 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아, 그리고 개념상 중요한 거를 또 한 번 얘기를 할 건데, 니네 선배들은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어. 책에 좀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중근이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중근은 맞춰볼래? 근의 개수와 근의 종류가 각각 몇 개일까요? 대답 한번 해볼래요? 몇 개일까요?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옆에 이미 중근인 거 답 2개나 써놨잖아요. 한번 맞춰봐봐. 틀려도 되니까. 2개? 2개. 그럼 종류는 몇 개일까요? 개수와 종류의 의미 차이를 알겠니?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그 개수고, 종류는 몇 개의 종류가 있어 말고 어떤 형태의 종류가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몇 개일까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좀 아리송하죠? 잘 봐. 근의 종류는 2개일까? 1개일까? 중근의 의미가 뭐라고 써놨죠? 중복된다는 거지. 일반적인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x값이 예를 들어서 x는 1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2개지. 근데 쟤처럼 중분이 되어버리면 x는 1 써놓고 얘 중복돼 라고 중분이라고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해의 개수가 2개야. 근데 종류도 몇 개냐면 1이라는 근과 2라는 근에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그때는 개수도 2개고 종류도 2개야. 근데 중근일 때 좀 달라. 중근일 땐 개수가 2개인 거 맞췄어요. 근데 종류는 중복되다 보니까 2종류가 생겨? 한 종류가 생기지.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은 1개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근데 교과서에서 예전 교과서가 좀 잘못 나온 게 이렇게 나와요. 중근은 근의 종류도 1개이고 개수도 1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저기 써있는 거 보면 알아. 개수가 왜 2개냐면 일로 와봐.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괄호를 0 만드는 숫자가 1, 1 나왔죠. 표현은 물론 이렇게 한다 했어. 근데 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1이라는 숫자는 2개가 생겨. 그래서 0 만드는 x값, 다시 말하면 근의 개수는 2개가 맞아. 근데 종류는 몇 개야?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종류는 하나라고 자신 있게 썼는데 일부 좀 잘못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개수가 아니 중근이면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류도 1개도 1개고 개수도 1개야 라고 써있는 책이 있는데 아마 니네 책은 그게 바뀌었을 거야.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짚어줄게. 중근이어도 서로 다른 2 근이 만들어져도 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2개다. 니네 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중근이어도 근의 개수는 2개야. 하지만 종류는 몇 개야? 1개야. 얘는 종류가 몇 개야? 2개야. 중근은 몇 개야? 1개야. 알겠어요? 근데 개수는 중근이 아니던 중근이던 무조건 2개야. 왜 2개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개 생겼잖아. 그러니까 2개란 말이야. 개수는 무조건 2개야 그러니까. 자,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근의 공식이라는 얘기를 좀 떠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3번하고 4번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거꾸로 얘기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잘 봐. 앞에서 얘기한 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답을 내라고 얘기했어. 여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었던 중근도 인수분해가 될 때만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아니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지금 필기해준 3번 내용이 뭐였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답을 내봐 라고 두 번째 툴을 제시해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의 개념을 써서 한번 정리해봐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근의 공식까지 왜 나오냐면, 물론 내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계산하는 과정은 니네가 철저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거나 좀 하기가 곤란할 때가 분명히 있어. 너무 극악무도하게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게 되면 식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 필요 없으면 안 만든다는 거잖아. 너무 극악무도한 식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인수분해되는 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인수분해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은 해를 찾아야 된다. 맞니? 그럴 때 어떻게든 해를 찾아보라고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얘기하는 근의 공식이에요. 자, 근데 근의 공식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계산하는 과정 내가 지금 한 3문제 정도 풀어봤거든요. 그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과정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어요. 자, 계산 과정이 너무 어려우면 공식화해서 빠르게 찾아내겠다는 거야. 자, 이 과정을 공식화합니다. 자, 그럼 잘 봐라. 이게 좀 이제 복잡하다. 천천히 할게. 보세요. 맨 처음에 내가 2차 방정이 써준 게 어떻게 써줬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줬지. 물론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써줄게. a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아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푼다고 했죠? 양변을 그 숫자로 나눠버리라 했지. 자, 그럼 얘도 나눌 거야. a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변을 1이 아닌 숫자 a로 나눌 거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우변은 a로 나눠봤자 0이잖아.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네요? 그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개념을 바로 대입해도 돼, 안 돼? 돼. 그럼 그게 뭐였어요? 상수항이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럼 쓸게. 자, 얘는 뒤로 잡아 빼시고요.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야. 자, 그럼 현재 1창의 개수 누구십니까? a분의 b죠? 그럼 그 녀석의 뭐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으로 나눠봐. 뭐예요? 2a분의 b죠. 그럼 그것의 제곱을 더하고 원래 없던 숫자 더했으니까 다시 내가 아까 뭐 한다 했어? 뺀다 했잖아. 이렇게.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겠니? 어떻게 될 거야?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자, 눈에 들어오니? 들어와? 자, 혹시 몰라서 설명해 줄게. 기본적인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하는 테크닉은 앞에 있는 게 x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뭐의 제곱이야? 2a분의 b의 제곱이지.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랑 같으면 된다 했죠. 계산해봐라. 2 날라가고 a분의 bx 만들어지죠. 인수분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돼. 되게끔 조작한 거야. 그러면 바꾸는 건 어떻게 바꿔? 앞에 있는 거 x 하나 갖다 쓰고 뒤에 있는 거 2a분의 b 하나 갖다 쓰고 부호는 가운데에 있는 항이 부호인 플러스 갖다 쓰면 됐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인수분해 돼. 그 다음에 완전 제곱 계산하는 데의 관여하지 않았던 떨거지들은 어떻게 했니? 옆으로 넘겼지. 우변으로 넘겼지. 넘겨. 근데 이거 계산하자. 이거 계산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죠. 지수법칙 여러분. 그래서 넘기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요. 얘도 넘겨. 마이너스 a분의 c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다 숫자야 지금.
오케이? 숫자야. 숫자. A, B, C가 다 뭐예요? 1차 방정식의 개수들이잖아. 주어져 있는 숫자야. 그걸 계산하겠다고 생각하면 분수 구조는 우리 통분해서 다 계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통분까지 만들면 뭐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A가 있고 4A 제곱이 있네. 4A 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지. 자, 뭐 곱하면 돼? 여기에다가 4A 곱하면 돼. 통분한 거야 얘들아. 통분. 그러면 4A 제곱분에 분자가 뭐가 남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들어지지. 좌변은 아직 안 건드렸어. 이렇게 되죠? 생각. 무슨 모양이야 이거? A, B, C 다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얘들아.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손바닥을 제곱했더니 숫자가 만들어졌죠. 무슨 개념이야? 제곱근이지. 누가 누구의 제곱근이에요? 얘가 이쪽에 있는 숫자의 제곱근이지. 자, 그럼 C가 어떻게 써야 돼? X 플러스 2A분의 B가 누구의 제곱근이다? 이 녀석의 제곱근이다. 이 녀석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럼 이거 루트 계산할 수 있을까? 분자 분모 루트 쪼갤 수 있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4A 제곱은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잘 봐. 이것만 계산해 볼게. 분자 분모 루트를 바꾸면 이거지. 이거 계산돼? 제곱근 때 생각해봐. 4A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이잖아.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야. 왜? 루트 안에 거 제곱이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보세요. 루트 안에 거 제곱은 뭐가 예민해? 부호 따져야 되잖아.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써놓은 거 봐봐. A의 부호를 몰라. A는 0이 아래로만 써있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럼 이 A의 부호를 알 수가 없어. 이거 계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때 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이게 가능해. 수학이 원래 딱 주어진 방향이 보이면 딱 그 방향대로만 쭉 달려나가서 답을 내면 되거든? 근데 나중에 니네가 정말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나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걸 푸시면 정해진 라인이 안 나와. 문제에서 조건이 부족해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눠서 이때의 답, 이때의 답, 이때의 답을 세 가지 답을 다 내야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겨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안 풀어봤어. 근데 얘도 좀 비슷한 거야.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그냥 튀어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를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루트 안에 거의 제곱은 요 케이스 또는 요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보겠다는 거야. 이때는 A의 부호가 뭘 때예요? 양수일 때겠죠? A가 양수면 2A도 양수잖아. 양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돼? 그냥 튀어나오잖아.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왜? 2A의 부호가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있는데 분모가 계산이 두 가지로 나오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뭐 계산하고 있어요? 루트 정리하고 있죠? 루트에 있는 분모만 정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답이 이게 나왔다 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분모가 마이너스 2A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2A일 때랑 마이너스 2A일 때랑 사실 차이점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A나 마이너스 2A가 와버리면 그때는 마이너스 2A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나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고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어. 그럼 표현이 두 가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면 x가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마이너스 2A로 정리됐으면
x 플러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쓴 거랑 아래 쓴 거랑 표현이 똑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질문하고 싶은 거야.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이죠. 뿔마만 뒤집어졌다 뿐이지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는 같은 숫자라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 이거 내가 왜 자꾸 일일이 설명해 주냐면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는 애가 절대 다수예요. 여러분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증명해봐.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니네 이거 숙제 내줄 거야. 노트 필기 할 거잖아. 집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이따가 짝수 공식까지 설명하고 끝날 거거든. 시간이 없어서 문제는 못 풀어. 근데 증명하는 과정 집에서 최소 5번은 좀 써봐. 개념 노트에 쓰라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 한 번만 써보란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왜냐면 이건 해야 돼. 결과만 공식만 외우면 안 돼. 이거는 물론 이 공식은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렇긴 한데 증명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걸 나눠서 설명해 준 것도 중요한 거다. 되겠죠? 원칙적으로 설명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케이스일 때 요 케이스일 때 계산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오는데 실상 해보면 같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따로따로 계산 굳이 안 해도 돼. 그런데 애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거 정리해서 2A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야. 그거 틀린 거야.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알겠죠? 근데 이들은 그거 안 한다고. 결과만 외운다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집에서 반드시 5번 써봐. 노트 필기할 때 한 번 쓰고 연습장에다가 4번만 더 써. 알았지? 내가 지금 증명을 동그라미 1번부터 쭉 하고 있지? 이 필판에 써준 과정을 5번만 써보라는 얘기. 자, 알겠죠? 그럼 답을 내보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x 찾으면 되잖아. 자, 따라서 이거나 같은 표현이라고 하셨으니까 얘만 갖고 얘기해보자. 그럼 내가 찾는 건 x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버려. 자, 넘기면 잘 봐. 넘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데 썼다? 넘긴 거 썼는데 분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2a로 이미 통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통분한 걸 외우는 게 훨씬 좋아. 자, 그럼 분모가 2a로 통분이 됐으면 분자에는 뭐만 남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이게 니네가 고3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근해 공식이야. 조금만 힘내자. 거의 다 했어요. 좀만 정신 차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증명하는 과정 너무 중요해서 다 얘기한 거야. 잘 기억하시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자, 짝수 공식인데 이 녀석하고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물론 외워야 돼요. 자, 짝수 공식은 언제 쓰냐면 1차항의 개수가 이따요 1이에요. 짝수일 때 사용해요. 언제 쓴다고요? 1차항 개수가 짝수일 때만.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1차항의 개수만 짝수일 때야. 잘 봐. 저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이거였는데 제가 원래 이거였는데 1차항 개수 이거 이게 짝수래. 자,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떠들었었는데 짝수는 기본적으로 2를 소인수로 갖고 있다지. 맞니? 그래서 책에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기존에 있었던 1차항 개수 b를 뭐라고 서술하냐면 2 곱하기 2 해놓고 점 이렇게 찍혀있어. 근데 왜 2를 썼어? 짝수라서. 여기 있는 b 프라임이 이거 읽을 때 프라임이라고 읽거든요. 자, 앞으로 그냥 프라임이라고 읽을게. 프라임이라고 써있는데 2라고 쓴 거는 짝수이기 때문에 쓴 거야. 그리고 프라임 교 붙어있는 이 b 프라임이라고 써있는 이 표현은 그냥 b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숫자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 b 프라임으로 이렇게 기호가 바뀌는 거야.
근데 앞에서 내가 근해 공식 써줬거든요. 빨간색. 그럼 잘 들어라. 짝수 공식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근해 공식에다가 b라는 문자 여기 두 개 있죠. 여기에다가 b 대신에 2b 프라임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그냥 공식 끝이야. 자, 증명해 볼게요. 자, 여기 지운 다음에 되어 있는 거. A 단계까지 풀어보자. 맞죠? 5페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풀지 마. 개념 설명 안 한 거 있죠? 근해 공식 페이지까지만 A 단계. 알았죠? 근해 공식 A 단계. 거기까지만 풀자. 설명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자, 그럼 확인한다.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2B 프라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2A분의 잘 들으세요. B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2B 프라임. 마이너스는 그대로 냅두고 2B 프라임을 집어넣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대신에 뭐 집어넣어? 2B 프라임. 2B 프라임인데 제곱돼 있지. 그러니까 그거 전체 제곱해야 돼.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계산만 해보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4B 프라임의 제곱이지. 그럼 뭐가 보이니? 루트 안에 있는 식이 4가 묶이죠. 이해됐냐? 그럼 어떻게 되냐? 2A는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로 묶으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돼. 야, 루트 안에 있는 4는 제곱근 밖으로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죠? 2로 튀어나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바로 쓸게. 이렇게 튀어나와.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얘들아. 그래서 약분까지 해서 최종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A분의 이 다 날라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짝수 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물론 이거 몰라도 돼요. 아직 이것만 암기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짝수 공식을 쓰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증명 과정에서 티가 났어. 2가 약분됐지. 이게 무슨 뜻이야?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 아니냐? 약분되면 그래서 계산이 편리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쓰면 좋은 이유는 계산의 편리성 때문이에요. 몰라도 돼. 조금 복잡해질 뿐이야.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이거 무조건 암기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적응이 되면 이 공식도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외우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지키자. 얘 먼저 하세요. 좀 숙달이 됐다. 얘도 하세요. 알겠죠? 근데 대입하는 대상이 좀 다른 거야. 잘 봐. 여기는 A, B, C가 의미가 뭐였어? 주어져 있는 2차항, 1차항, 상수항 각각 개수들이었지. 근데 여기에서는 A하고 C는 원래 있던 2차항하고 상수항이 맞는데 B 프라임이잖아. B가 아니지. 그럼 뭐를 대입해야 돼? B를 대입하는 게 아니야. 아까 관계기 써줬어요. B가 2B 프라임이래. 그러면 B 프라임은 정확하게 뭐라고 정리되냐면 2분의 B라고 정리가 되죠. 무슨 뜻일까요? 1창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뭐라고요? 1창의 개수의 반을 나눈 거를 대입해요. 조금 헷갈리지? B를 대입하면 안 되고 1창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2로 나눠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2로 나눈 숫자를 대입하고 대입해서 풀게끔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자. 우리 인수분해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했을 때 일령이 제일 귀찮아했던 식이 뭐냐면 내림차순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였거든. 내가 아까 이거 무슨 얘기했죠? 어지간하면 그 계산 과정을 쓰지 마. 근데 아무리 봐도 풀이가 안 보이면 그걸 써서라도 답을 내봐 라고 얘기했잖아. 얘도 똑같아. 순서를 잘 지켜. 2차 방정이 푸세요라고 나왔어. 인수분해가 돼.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풀어.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되는 식이지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택할 수 있는 도구는 뭐야?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써서 풀어. 계산 과정.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해. 막 분수 있고 막 장난 아닌 거 있잖아. 그럼 계산하기 좀 힘들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근해 공식 쓰는 거야. 순서를 지켜야 돼. 물론 나중 가면은요. 얘네가 학년이 좀 많이 올라가면 고딩이 되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잘 안 해. 근해 공식 할래? 인수분해에서 풀이 두 가지밖에 안 해. 근데 중3 때에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해 공식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적용하는 연습 하나만 하고 끝내자. 자,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을 이용한 식변형을 하시고 그래도 너무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근해공 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요거 갖다 해볼까? 배를 구합시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답 내면 끝이야. 잘 들어. 일단 답을 내볼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답 어떻게 쓴다 했어? 첫 번째 괄호를 0 만드는 숫자, 두 번째 괄호를 0 만드는 숫자 딱 찾아서 쓰고 가운데다 뭐라고 쓴다? 또는이라고 쓰라고 했지.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얘가 인수분해 되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해볼게요. 자, 어떻게 했어요?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자, 막바로 무슨 짓거리를 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어디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까지만 넣고 상수항 뒤에 버려버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고? 1차항의 개수의 절반. 요거지. 반으로 나눴잖아. 그거에 제곱을 더하고 더하고 뺀다고. 똑같은 숫자를. 자, 좀 잘 안 보이죠? 빛이 비쳐가지고. 자, 그럼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떨거지는 어떻게 했어? 넘겼지. 자, 넘기세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 4분의 9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4분의 9 마이너스 2라고 정리되는 거잖아. 그럼 4분의 얼마냐? 1이죠. 자, 맞아요. 그러면 무슨 모양이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손바닥의 제곱이 4분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x-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인데 2분의 1이죠 이거. 정리되죠? 정리되죠? 정리돼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x값이잖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기본적으로 언제 쓴다고 했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라고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근해 공식 써서 계산하면 루트가 나와. 루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네가 계산 잘못한 거야. 인수분해 되는데 네가 헛고생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루트가 생겨.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이 방식대로 풀게 되는 거. 자, 내가 계산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2분의 3하고 2분의 1 더한 거랑 2분의 3하고 2분의 1 뺀 거 따로 계산하는 거야. 더하면 얼마죠? 2죠. 빼면 얼마죠? 1이죠. 나오지. 나오긴 나오는데 헛고생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또 최악의 케이스. 이걸 까먹었어.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또 꼴에 근해 공식은 외웠대. 근해 공식으로라도 답을 내보려고 근해 공식이 돼 있었어. 자, 내가 지워버렸죠? 근해 공식 이거였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식은 뭐였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자, 그럼 저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써있죠? 그럼 ABC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a 값이 1이야. b는 1차항의 개수인데 마이너스 3이야. c는 상수항인데 2야. 질문, 짝수 공식 쓸 수 있나요? 못 써.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지. 못 써. 그럼 얘는 근해 공식으로만 풀 수 있는 거야. 짝수 공식은 못 써. 그럼 일로 와봐. 대입해 볼게요. 2a분의 a가 1이니까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자 공식 봐. 마이너스 b죠? 그러면 1창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지. 마이너스 4ac지. 그럼 2죠? 이렇게 되지. 이해됐니? 루트가 뭐가 됐어? 9 마이너스 8이니까 루트 1이네. 루트 1은 1이잖아. 안 써도 되지. 또 루트 사라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루트가 다 사라져. 이것도 헛고생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근해 공식 쓰면 어지간하면 루트가 있어 답에. 아까 우리 세 문제 풀어봤잖아. 루트가 있어 대부분. 자 그럼 계산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까 루트 1이라서 1이라고 했잖아. 숫자가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냐? 똑같죠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답이 2 또는 1이 나온단 말이야. 자 알겠죠? 자 전체적인 거 정리 한번 합시다.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이수분해 하세요. 안 되면 제곱분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안 됐을 때 쓰는 거야. 알았죠? 내가 아까 말한 건 우스갯소리지.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를 안 한 거죠 사실은. 그치? 인수분해가 진짜 레알로 안 되면 제곱분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정리하는 거 연습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대입해서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